자, 이제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 조선 15세기, 16세기 좀 나누어서 한번 조선 전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눠 볼게요. 15세기 대표적인 그림이 있다면 예, 몽유도원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몽유도원도. 이 안견이 그린 이 몽유도원도가 있습니다. 그 신선의 어떤 신선이 사는 세상, 꿈속에 보고 봤던 어떤 그 신선이 사는 어떤 세상을 그려놨어요. 이 그림을 보면 한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떤 신선 세상이 들어오는 굉장히 어떤 그 진짜 아주 그 멋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유도원도.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예, 고사관수도. 이 고사관수도를 그린 인물은 바로 강희안입니다. 강희안인데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않아?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바위에 탁 이렇게 턱을 개면서 그 물 흐르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부러워. 나도 하고 싶다고. 어쩌면 참 안분지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예,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5세기 어떤 그림들이라면 16세기 여러분들 그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예요? 살인들이잖아. 살인들, 원칙주의자들이에요.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완벽한 이거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6세기 오면 여러분들 사군자, 군자의 어떤 그 품위, 군자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다는 매난국죽 이런 사군자를 또 많이 그리게 됩니다. 항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사군자가 굉장히 유행한다라는 것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그 여류 아티스트가 있죠. 바로 초충도를 그린 신사임당, 일곡의 어머니죠. 바로 신사임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사임당은 여러분들 이렇게 율곡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기억하는 건 저는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임당 그 나름으로 의미가 있어요. 신사임당은 이 시대의 아티스트입니다. 아티스트. 저 현모양처. 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모양처는. 그냥 이 시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여자들이 이런 것들을 그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을 뚫고 자신의 어떤 그림 세계를 만들어냈던 바로 신사임당, 초충도 아티스트로서, 여러분 예술가로서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조선 전기의 그림이었는데 조선 후기오면요 그림의 화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뭐냐면 조선 후기오니까 여러분들 이때가 되니까 명나라는 이제 무너졌고요. 청나라 오랑캐들이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이 오랑캐 자식. 이 오랑캐 것도 이거 진짜 참 어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당시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로 중국의 법통을 이었다. 소중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오랑캐 따위하고는 이제 너희들은 상종도 안 해. 너는 오랑캐야. 우리가 진짜 중화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사람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사실 고사관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예,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중국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기에 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그림과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 화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라는 겁니다. 그 인왕제색도, 그 다음에 금강전도. 인왕산하고 금강산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산을 그리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걸 그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중화니까. 이런 어떤 느낌 속에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등장을 하네. 그 풍속화가 대표적인 것이죠. 이 풍속화의 대가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김홍도와 그 다음에 신윤복이 있겠죠.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을 주고 나서 이 시기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김홍도, 신윤복 딱 그림 나오면 풍속화, 조선 후기네, 상품화폐 경제 발달했네, 공인들이 활동했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따다닥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런 풍속화가 또 유행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민화, 까치호랑이, 이런 또 민화들이 또 유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바로 이 서민 문화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풍속화나 이런 민화를 통해서 서민 문화의 발달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얼굴이 나오는 거야. 예, 그 백성들, 그 민의 얼굴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들.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왜? 조선 후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 후기 이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뭔가 자기 얼굴이 찍혀 있는 사진이 보고 싶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뭐 민화, 이렇게 뭐 자기 집에 복 들어준다는 그림도 그려놓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예, 짝퉁 양반이 많아진다 그랬잖아, 조선 후기는. 이러면서 서민 문화가 발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포인트예요. 조선 후기는요. 서민 문화의 발달. 이런 서민 문화의 발달과 관련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든다면 뭐 판소리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한글 소설. 한글 소설. 뭐 홍길동전. 뭐 심청전. 뭐 춘향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신데렐라 스토리야, 신데렐라 스토리.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당시 서민들의 소원이야, 소원. 이런 소망들을 담고 있는 한글 소설들. 이걸 또 읽어주는 사람은 또 인기 폭발이에요. 예. 전기수 책회 책 빌려주는 사람들 이걸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주 이 당시는요 아주 뭐 서민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아주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그냥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 남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왜 드라마 보면서 그냥 푹 빠져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조선 후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자기를 볼게요. 도자기를 볼 텐데 15세기는 이게 분청사기, 이게 이제 고려의 어떤 청자의 어떤 영향을 받아 분청사기 유행했고요. 16세기 사림제 정권 잡았잖아. 뭔가 지금 이 도학자들이란 말이에요, 도학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백자, 그들을 담고 있는 백자가 아주 유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 후기는요, 그 백자에 이제 이렇게 코발트류의 어떤 그 색깔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 청화백자가 또 유행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